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1848년을 분기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예술가, 철학자들 고민도 얘기를 하셨는데,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후로는 변화가 없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정치 체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현대 국가에 와서 고민이 뭐냐면은 그러면 근대의 자유방임주의에 가지는 양극화 문제를 그럼 현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제기된 이제 가장 세게 제기된 이론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이거는 시장에서 생긴 문제니까 시장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주권은 됐으니까 예전 같으면 군주주권이라면 군주가 나눠주면 됐는데 이제 국민주권이니까 국민의 대표들 또는 이제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이 나누면 돼. 민주주의를 통해서 싹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없애고 민주적으로 다 나눠서 결정하자. 그 국가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그럼 5천만 이걸 다 나누느냐? 5천만이 여기 나눈다는 개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정의 개념 자체가 분배야. 분배의 올바름이 정의라고. 이거는 이제 정의 개념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 정의해놓고 그 위에 뭐 우리가 아는 존 롤스도 이제 정의론에서 나오는 게 분배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또 시장주의도 분배 문제 아니? 분배 문제고 공리주의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다 이게 나누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까의 문제란 말에 내 입에서 이제 자꾸 국가 질서를 얘기할 때 정의를 얘기할 때 나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나누는 문제에 관해서 공산주의를 나누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천만 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나눠? 그렇죠. 시장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이론이 뭐냐면은 공산당이 전의를 한다. 전의당으로서 우리가 리드해가지고 우리가 나눠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내가 책임지겠다. 총괄해주겠다. 그러니까 사회 모든 그래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군주 국가가 그건데 군주 나는 신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야. 신의 아들이든지 또 신의 수탁을 받은 사람이든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 혼자 다 자기가 챙겼잖아. 마찬가지지. 공산주의도 전체가 다 하기 힘드니까 공산당이 리드해줄게. 그걸 다 해먹는 거지. 그나마 또 공산당의 내부적으로 또 서열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독재사는 사람이 딱 생긴단 말이야. 공산당은 딱 항상 어디로 귀결된다? 독재로 귀결한다. 독재하고 배하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요. 안 되는 방법이란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얘기해 준다고 그거 안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고 근대 국가가 안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듯이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그 중간 방법이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권으로 이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국가 권력을 만들어서 국가 권력이 자유주의의 규제와 조정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어떠느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유주의로 원칙을 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로다가 이거를 갖다 규제 조정하는 것. 이러는 국가 질서를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용어를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자유방임주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 헌법에 보면은 이런 사회, 자유주의를 원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규제 조정하는 사회를 소zialstaat, 사회국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국가를 사회국가주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회국가주의는 사회주의하고 달라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이거 자유주의 없다는 거고 사회국가.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국가가 이 시장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조치알슈타트가 조치알이 사회, 슈타트가 국가예요. 그래서 사회국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왜 어떤 균형이냐? 자본가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균형을 맞추는 국가. 그래서 이제 조치알슈타트 이제 그러는데. 이제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주의에서 양극화돼 있어. 그다음 이제 국가가 민주 권력으로 이제 설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성립돼 있는 국가가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이제 재미난 역할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생각, 아이디어대로 한다면은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권을 잡았어. 근데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나는 자본가 쪽에 친해.
그렇죠, 그렇죠. 자본가 쪽에 친하면은 자본가 쪽을 하고 결탁을 하고 네네. 노동자들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런 네네. 국가의 형태가 나올 수 있죠. 네네. 또 한편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네네. 오히려 이제 나는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노동자만을 위하고 자본가들은 뭐 이제 거의 뭐랄까 개무시한다든지 또 내지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갖다 다 뽑아서 나눠준다든지 파퓰리즘. 뭐 그런 거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자본가도 발전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복지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되고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국가주의 형태가 크게 셋으로 나눈다. 자본가하고 결탁된 정경유착 네네. 형태. 네. 또 하나는 노동자한테 그냥 막 퍼주는 대중영합주의. 네. 그러니까 파퓰리즘이 이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쁜 의미에서의 파퓰리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중용을 잘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사회국가주의가 이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국가가 정부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텐데 싫거나 좋거나 형태를 보일 텐데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국민밖에 없어요. 네네. 건전한 국민들이 너 왜 그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왜 가냐고 이렇게 해서 좌우로 다 흔들리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컨트롤해줘야 된다. 예, 여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나와서 시위도 하고 국민들이 이 역할을 좀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학의 지성이라든지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 어떤가? 네네. 지금 보면은 알지만 양극단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쪽은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정경유착하겠다는 입장이고 네네. 한편으로는 나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내가 올 때는 네.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는 네네. 왜 말만 한다고 내가 비판하냐면은 네네. 집값을 2배로 올려놨는데 무슨 네. 예?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권이냐고. 지금 미국, 예. 프랑스, 독일, 예. 한국 가장 이상적인 곳 어디? 해외를. 내가 볼 때는 미국은 정경유착 쪽에 약간 좀 가까이가 있고 나라마다 이제 수준이 다른 거지.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볼 때 독일 쪽이 약간 좀 이 균형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프랑스도 왔다 갔다 이제 흔들리고 있고 대부분 정경유착 쪽에 가는 쪽이 심하고 영국은요? 영국도 내가 볼 때 거긴 기본적으로 귀족주의예요. 귀족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 내가 볼 때 거기는 대학의 지성이 살아 있다고 봐요. 대학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볼 땐 여기 하버드 이런 게 유명한 거 아닌가? 독일 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하버드 물론 이쪽도 유명하지만 독일의 그 대학 교수들의 그 지성이 독일을 유럽의 맹주로 만들었다 난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양심을 걸고 한다고. 그러니까 폴리페서 이런 거보다도 왜냐면 스스로 이미 벌써 정치한다는 걸 알아. 왜냐면 자기가 국민들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치관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스스로 자기 역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독일의 어떤 그런 힘 그거로 인해서 균형점을 잘 맞춰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의 완전 패전 국가에서 현재는 유럽의 맹주로서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개 떠올라서 물론이죠. 한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